예하는 삐라르 사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줄리앙은 무엇보다도 우선 예하의 정중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놀랐다. 그처럼 자연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그 위에 그토록 세련된 몸짓을 익힌 인물은 그때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삐라르 사제의 우울한 모습을 보자 줄리앙은 더욱 그 두드러진 차이를 뚜렷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자네에게 뭐라고 하던가? 줄리앙의 모습이 눈에 띄자마자 삐라르 사제는 큰 소리로 물었다. 줄리앙은 주교의 말을 라틴 말로 번역하는데 좀 더듬거렸다. 프랑스어로 말해. 예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마디도 덧붙이거나 빼놓지 말고 되풀이하면 돼. 전 교장의 말투는 예에 따라 엄했으며 태도에도 우아스러움이 훨씬 사라져 있었다. 주교님께서 신학생에게 내리는 선물치고는 정말 묘한 선물이로군. 교장은 멋진 타키투스 저작집의 책장을 덜쩍거리면서 말했다. 그 책의 금태를 보는 것도 역겹다는 듯한 태도였다. 아주 상세한 보고를 듣고 나서 교장이 이 귀여운 제자에게 방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 것은 2시를 칠 무렵이었다. 타키투스의 제1권을 놓고 가게나 주교 예하의 찬사가 씌어있는 책 말이야. 그 한 줄의 라틴어가 내가 떠난 뒤 이 학교 안에서 자네를 위한 피레침 구실을 해주겠지. 아들아, 내 후임자는 너에게는 사나운 사자같이 너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라. 다음날 아침 줄리앙은 학우들이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투에 무엇인가 묘한 것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겸허한 태도를 취했다. 삐라르 선생님이 사직한 영향이 벌써 나타나는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사직에 대한 것은 온 학교에 널리 알려졌고 나는 선생님의 마음에 든 자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일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아무래도 모욕하는 듯한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침실의 복도에서 만나는 어느 얼굴을 보더라도 그 눈에는 증오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함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덤벼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의 베리에르 출신인 젊은 신학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타키투스 전집. 그 한마디를 듣자 모두들 앞을 다투어 줄리앙에게 찬사를 올렸다. 예하로부터 받은 훌륭한 선물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2시간에 걸쳐 대화의 상대역 노릇을 했다는 데 대한 축하였다. 아주 자질구레한 점까지 여러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시기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두들 줄리앙에게 비굴할 만큼 아첨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날까지 그에 대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던 가스타네드 사제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그의 팔을 잡고 식사에 초대할 정도였다. 성격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줄리앙은 그때까지 그런 비천한 무리들의 무례함에 무척 역겨움을 느껴왔는데 막상 이런 야비한 꼴을 보니 가슴속이 메석거릴 뿐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다. 정오경
삐라르 사제는 학생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장 훈시를 잊지 않았다. 제군은 속세의 영예를 원하고 사회에 있어서의 특권적 지위를 바라고 남의 위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만인에게 무례한 짓을 하면서도 벌을 면하기를 바라는가, 또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가. 제군들 중 도를 깨달음에 있어 가장 얕은 자도 이 두 길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눈만 뜨면 충분한 것이다. 교장이 나가자 이들 예수 성심회의 신도들은 곧 성당으로 가서 주여 찬미 하나이다를 노래했다. 신학교 안에서 전 교장의 훈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면직된 것이 불만스러운 거야 라는 것이 오로지 오고 가는 얘기였다. 돈 많은 의용 상인들과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위를 스스로 차내 버렸다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삐라르 사제는 부장송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여관의 자리를 잡았다. 볼 일이 있다는 거짓 핑계로 이틀 동안을 그곳에서 지낼 작정이었다. 삐라르 사제는 주교로부터 만찬에 초대를 받고 있었다. 만찬회 자리에서 주교는 프릴레르 사제를 야유해 줄 심산이었으므로 애써 삐라르 사제를 추켜 세웠다. 식후 디저트가 시작되었을 때 파리에서 묘한 뉴스가 들어왔다. 삐라르 사제는 수도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앤이라는 지방의 훌륭한 사제직에 취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호인인 주교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했다. 주교는 그 일에 있어 삐라르 사제가 능란하게 활동한 것을 인정하고서는 아주 유쾌해져서 사제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주교는 라틴어로 훌륭한 증명서를 써서 넘겨준 뒤에 그에 대해 가는 비슷한 말을 하려던 프릴레르 사제의 입을 한마디로 막아버렸다. 그날 밤 예하는 리방프레 백작 부인의 집에 가서도 삐라르 사제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것은 부장송의 상류사회에서는 일대 뉴스로 모두들 그 이례적인 발탁에 대해서 끝없는 추측들을 거듭했다. 머지않아 곧 삐라르 사제가 주교가 될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좀 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라몰 후작이 대신이 되리라고 보고 이날만은 사교계에서 우쭐대는 표정을 띠고 있는 프릴레르 사제에게 냉소까지 띄웠을 정도였다. 그 다음날 아침 삐라르 사제가 라몰 후작의 소송 담당 판사에게로 청원하러 가려고 거리로 나올 땐 사람들이 줄줄 따라오는 형편이었고 상인들까지 가게 앞으로 나왔다. 판사들이 정중하게 맞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근엄한 장세니스트인 사제는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데에 크게 화가 치솟아서 라몰 후작을 위해서 선택한 변호사와 장시간에 걸친 의논을 마치자 곧 파리로 떠나버렸다. 학교 시절의 벗들이 두세 명 전속 나와 그가 올라타는 사륜마차의 문장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만 삐라르 사제도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는 15년 동안이나 신학교의 교장 근무를 했으면서 겨우 520프랑의 저금을 가지고 이 부장송을 떠나는 것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다. 벗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포옹했는데 나중에 서로 이렇게들 수근거렸다. 좋은 사나이지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 우습기 짝이 없는 말이야. 금전욕에 눈이 멀은 속인들이 삐라르 사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가 6년간에 걸쳐 단지 홀로 마리알라꽃 그나 예수 성심회와 예수회 그리고 주교를 상대로 하여 싸우며
믿었던 힘이라고는 오로지 자기의 성실함 뿐이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